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본상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인들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자, 향후 4년의 향방을 가르게 되는 골든타임이 시작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지역의 미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저희 MBC 충북에서는 이번 6.1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모시고 향후 정책과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특별대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김영한 충청북도지사 당선인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소감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선인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저를 그냥 명예도지사로 임명을 제가 해가지고 그러셨죠? 예. 지금 명예도지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행복합니다.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고향에 돌아와서 정치를 하게 돼서 또 행정을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도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또 부족한, 또 여러 가지 미흡한, 또 너무 급작스러운 이런 그 선거전을 치르게 됐습니다만 과분한 그런 지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생각,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잠을 숙면을 못 치르고 너무 이 책임감이라고 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갖고 앞으로 4년이나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될 일을 차분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좀 느긋하게 편안하게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 사실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 낙생이 좀 예상이 된 면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큰 득표율 차로 선거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도민들이 김영한 당선인을 선택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깜짝 놀랐고요. 출구조사보다도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예견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격차로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요인은 제가 상대 후보를 비난하지 않은 거. 네. 그리고 상대 당은 저를 많이 끝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네거티브를 진행한 것이 오히려 격차를 벌이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우선 제일 요인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지금 충북 도정도 바꿔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제가 그렇게 유도를 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취임식 가야 될 사람이고 저기는 퇴임식 가야 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뭐를 바꿔줘야 된다, 선수를 좀 교체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에 좀 뭐라고 할까, 이해가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2년 동안 이제 민주당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꿀 때가 됐다는 생각. 이제 그런데 그 민주당 후보의 그런 경력과 능력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 후보를 내놓음으로써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인사 말씀에서도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정치를 하게 돼서 행복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선거 초반에는 이제 바로 그 부분, 소위 말하는 고향만 충북 아니냐, 정치 철새 뭐 이런 표현들로 많은 또 공격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에 일절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것을 승리의 요인으로까지 꼽으셨는데요. 그런 네거티브에 맞서지 않았던 것도 사실 참 궁금합니다. 우선은 첫째는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상대당 후보가 많이 준비하고 있고 승리를 낙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내려오면서 이게 전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역지사지해 보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실제로 제가 이 지역의 명분과 연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늦게 내려오는 거, 너무 그 화급하게 지금 선거에 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과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미안한 생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운다는 것은 제가 염치 없는 사람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난 후에 지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정말 이 지역에는 철새의 경험을 많이 갖는 사람이 왔어야 되는 거다, 나보다 더. 철새라는 것이 좀 따뜻한 지방으로
그 따뜻한 지방으로 가는 게 첫째인데 저는 뭐 당을 옮기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선택을 할 때마다 낙선하고 네네. 이런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이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또 수도권의 경험을 갖고 또 대도시의 경험을 갖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정부에서 일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노영민 후보로 말하면 비서실장을 하고 네네. 중국 대사를 하는 그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외지의 경험인데 이런 그 뭐 유학을 가서 한 경험이라고 할까 또는 네. 다른 시장을 개척한 데서 오는 경험이라고 할까 이 경험이 이 충청북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험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실험 또 도전 또는 입법 또는 행정 이런 경험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우리 충북도정에 쓰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네네. 수가 있겠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면 제가 안산에서 20년 전에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디미고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그게 실패한 걸로 알았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이사장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고 싶어하는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가 돼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이나 뭐 입시도 네네. 성적도 좋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걸 만들려고 했던 하드웨어 중심의 교육을 소프트웨어로 바꿔줘야 된다는 그 생각 위에서 소프트웨어로 시험을 보고 소프트웨어로 졸업하는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네. 15대 국회에 속기록에 남아있는 그런 기록이고 그것을 안산에서 구현했는데 그것이 성공한 사례가 돼서 그분이 마침 계산의 그 공장을 짓게 됨으로써 이제 저를 만나게 됐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나 하는 생각을 네네네. 갖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안산에서 그 한양대학에서 나온 컴퓨터 4865, 5865 바꿀 때 나오는 네네. 컴퓨터를 한 100대를 구해다가 그 노인들에게 드리면서 노인 정보화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노인 정보화 사업이 돼서 SNS를 포함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은빛둥지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두들겨 보면 아는데 그런 뭐 대통령 상도 많이 받고 그런 것인데 네. 노인들이 한 7천 명이 저 컴퓨터 교육을 받는 그런 것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여기 모셔올 것이고 우리 여기에 정보화 사업을 하는 노인들이 거기 가서 배울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같이 협작을 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상 자서전을 찍어주는 네. 지역 사업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그 지금 이제 카이스트하고의 여기 지금 그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그 네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카이스트 총장님과 20년 전부터 맺어왔던 관계 그런 경험 이것이 또 쌓여 있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을 위해서 지금 장관으로서 노력했던 뉴저지에 가서 했던 MOU 네. 또 그다음에 그 과경제고등학교를 만들었던 경험 이것은 바로 여기 특성화 교육이나 이 충북의 교육을 변화시키는데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왜 청주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은 이제 그런 많은 경험과 시각을 가지고 충북 도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제 경험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네. 저는 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이 TV 토론 과정에서 했던 너무 충북에서 뭐 했느냐 충북을 떠난 지 얼마나 됐냐 하는 네. 생각은 대체적으로 웅울한 개구리식 사고방식이 많지 않았나. 저는 이제 확실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능력과 인맥과 정보를 충북의 발전을 위해 써야겠다는 강한 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도정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은 충청북도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브랜드, 충청북도의 아이덴티티, 충청북도만 갖고 있는 그런 강점이 뭔가를 알아야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 들어올 때는 몰랐으나 지금 선거를 끝낸 상황에서는 확실히 충청북도는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네. 그 표현을 대한민국의 흑진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충청북도는 확실히 희망이 있고 확실히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이 충청북도가 이 바다가 없는 도이지만 호수를 가지고 있고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도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이 충청도가 오성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교통과 물류와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을 갖고 있다는 그 점. 이 두 가지 요소가 대한민국의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전략적 자연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충청북도를 발전시키는 것 뭐 몇 가지 요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도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고요. 또 충청북도의 인구가 늘어나야 되고요. 또 충청북도의 그 성장의 동력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토대나 조건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일, 네. 충청북도 도민들이 통합하는 일, 그리고 젊은이들의 그 눈의 힘, 안목을 길러주는 일,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흑진주다. 이 문구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좀 각인되는 4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과정에서 발표하신 그 공약들, 주요 공약들 몇 가지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먼저 상상력을 앞세운 공약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저의 공약은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이나 기존의 후보들이 했던 공약과는 다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달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시, 뭐 제가 하는 병원, 제가 하는 사업, 제가 하는 정책은 다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 후불제는 여태까지 인류가 생각해 오지 않았던 진료를 하기 전에 돈을 내고 네. 선불 하고 진료를 받는 체제에서 진료를 먼저 하고 돈을 분납 후불 하는 그런 제도로 후불하는 제도로 바꿔줘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역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를 바꿨습니다.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구할 수 있고 그런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이제 관광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고립분산적으로 해왔다 이러는 말입니다. 단양은 단양대로, 제천은 제천대로, 충주는 충주대로 이것을 진행해왔고 괴산, 보농촌 영동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통시적으로 하나로 봐야 된다. 네. 이 충청북도라는 이 크지 않은 이 땅을 하나의 관광 단지로 묶어야 된다. 그 묶는 동일성이라는 것이 호수다. 네. 그리고 726개의 저수지가 있고 그렇게 엄청난 충주호, 청풍호, 단양호, 또 괴산호, 이 지금 대청호라는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네. 그 주변에 어우러진 이 그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풍경과 산, 그리고 그 수많은 사찰과 전통, 그리고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있는 특산물, 이것을 하나로 묶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이런 관광자원은 없다. 네. 단연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강원도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 산과 바다를 갖고 있지만 설악산이고요. 예. 제주도가 한라산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산을 저 소백, 태백, 무슨 월악, 이 속리, 네. 산 또 이 지금 민주지산, 뭐 천태산, 뭐 이 수많은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아름다운 호수와 강 갖고 있고요. 미호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한눈으로 보고 우리의 것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그 새로운 발상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람들이 서서 땅에서 봤다면 나는 지금 지금 충청북도를 하늘에서 드론을 띄워놓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할 것이고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동북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천주공항을 통해서 여기에 묵어가는 이야기 관광을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북도의 새로운 변화가 체감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돈을 쓰거나 무슨 힘을 쓰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상상력을 작동시킴으로써 발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 4번 했는데
왜 이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네네. 왜 이렇게 많은 창업기금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이 그렇게 괄목할만하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중소기업은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농민들은 그렇게 많은 직불금과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살만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충청북도 안에서 해답을 찾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도정을 만들어서 다른 그 도지사들과 다른 장관들과 다른 그 내각이 충청북도에 가서 배워야 한다. 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보여드리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도 이제 뭐 공약 말씀하시면서 아까 의료비 후불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지사님의 그 당선인의 여러 가지 공약들 들으면서 사실은 제일 대표적인 공약은 바로 의료비 후불제 아닐까. 참 신박하다. 예전에 토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잘 되면 정말 세계 속에 내놓을 수 있는 충북의 어떤 정책으로서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했는데 의료비 후불제에 대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예산에 대한 우려들 당연히 이제 하면서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 끝내신 사안인지 과연 언제쯤 시행이 될 수 있을런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봐야 예. 되고 이제 오늘 당장 우리 이 지역의 이제 의료인들을 조치해서 의료비 후불제에 대한 그런 제 구상을 설명하고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언하건대 올해 안에 의료비 후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안에요. 올해 안에 예. 시행하는데 그 시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온건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 구상으로는 거의 재정의 투입이 없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공약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하고 있다. 그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선은 질병, 그 우리가 의료 후불제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질병의 카테고리를 네네네.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 한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예. 이를테면 성형 수술을 한다든지 뭐 네네. 무슨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뭐 보약을 짓는다 이것이 예. 아니고 심장이 멎을 수 있는 이를테면 스턴트 수술을 예. 해야 되는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이거에 국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공 관절을 만들어 드려야 어르신들이 10년, 20년, 10년, 15년 동안 거동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70, 80세가 되면 한 번쯤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 국한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한 개 더 해야 될지 두 개 더 해야 지금 보험은 두 개가 되는데 이것을 두 개 더 해야 될지 세 개 더 해야 될지 이것도 한 개 해보고 두 개 해보고 세 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라식 수술 또 난청을 해결할 수 네네. 있는 방안 이렇게 삶의 질에 결정적이고 삶의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에만 국한해서 의료 후불제를 먼저 시행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걸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 그 대상도 우선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먼저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생명이 더 그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연장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들 해줘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이 어려운 예예. 그런 뭐 차상위 계층. 계층 예. 사람들 하겠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진료를 못 받아서 건강이 악화돼서 돌아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막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애를 낳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장애인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 사각지대 이걸 하게 되면 이번에 의료 후불제를 하게 되면 네. 누가 충청남도에 살고 강원도에 살겠습니까? 충청북도에 와서 급하면 가서 병원 가서 수술하고 입원하고 돈은 나눠서 내는 네네. 우리 국민 모두가 35만 원의 30만 원인가 35만 원의 노인연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그런 것보다도 건강을 우선 챙기고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내든 20만 원씩 내든 50만 원씩 내든 우리가 이런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성공할 것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전 세계가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성공 확신하고 있고 시작할 것이고, 다만 이제 착한 은행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네. 그냥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면 돈을 이제 완납하지 않고 이렇게 손실이 네네. 생기게 될 경우에 모랄 해저드가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떼어먹고 도망가는 예. 사람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해야만이 신용 불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신용 불량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더 손실이 없이 돈을 갚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은행은, 저는 그 은행이 돈을 손실을 해서 돈을 까먹는 은행이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 앞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뭐 국민들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은행에다 돈을 넣는 사람이 이 착한 은행에다 돈을 넣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은행에. 네. 충북 착한 은행에다 돈을 넣게 되면, 가칭 이제 예, 그 착한 은행이라고 은행의 하십니다. 10%나 20%의 돈은 그 진료 후불제를 쓰는 신용으로 가겠지만 나머지 80%는 은행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은행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은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 돈을 넣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은행이 돼서 충북 도민들이 충북의 일부는 그 ESG처럼 그 사회 공익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그 의료 네네. 신용을 위해서 쓰지만 나머지는 은행의 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이 은행이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네. 상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기대를 갖고 이 은행을 만들 것이고 추진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면 우리가 이 은행이 사회적 기업처럼 돈을 번지 못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의료 신용을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날 의료비 후불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조금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8일이었죠. 인수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뭐 비서실장도 임명을 또 이제 하셨고요. 이제 인수위원회 장에는 이제 김봉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인수위원회 어떻게 구성하셨나 이제 뭐 다 발표됐습니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많은 도민들의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이제 지나면 실망도 하고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당선을 시켜놨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또 한 분 한 분의 인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실망을 드리지 말아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수위원장도 삼고초려해서 네. 또 그 키움닷컴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주식을 사고 판다는 게 지금 상식이 됐지만 처음으로 만드신 예.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를 해외에 수출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인데 제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왔고요. 그리고 우리 충북 도내에 있는 평판이 좋고 또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모셔와서 이 인수위를 구성해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제는 이제 비서실장을 저는 몰랐습니다만은 이제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라고 네네.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도에 약간의 자극과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분을 좀 모셔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던 그런 선거 캠프에 또 의지해서 와서 저를 도와줬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네. 이번에 이 도정의 이런 지금 충북도의 이 발전은 지금 잘 돼 있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걸 뭔가 도약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도민을 결집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선거 캠프에서 이 도정에 지금 참여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들이 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다, 그런 각오를 갖고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고 복지부동한다거나 뭔가 좀 그 개혁에 좀 이렇게 미진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면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공무원들이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서부터가 솔선수범하고 우리 인사에 있어서 탕평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과감하게 흡수하고 뭔가
그런 일을 해주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인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이제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뭐 앞서 했던 것들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겠고 또 새로운 정책 과제에 대한 발굴도 뭐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일들 하게 될까요? 이제 우선은 지금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공약들이 이 도 공무원들과 예산과 이렇게 그 조율을 해서 어떻게 네. 시작하고 어떻게 다듬어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선거 때 뭐 누구나 그렇듯이 좀 이게 과장되거나 그 거품이 생겨 있는 부분들을 예. 도려내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이 이렇게 얼마나 뒷받침될 수 네네네. 있는가, 저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인가, 선호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서 한 170개 정도의 공약을 발표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네. 그 중에서 한 수십 개는 아마 뭐 배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뒤로 미뤄지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공약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과 예.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조금 채로 거르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들 170가지에 이르는 공약들 중에서 이제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뭐 옥석 가리기라고 할까요? 순위를 이제 정해서 그렇죠. 추진을 하셔야 될 텐데요. 뭐 언제쯤 소위 말하는 아웃라인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차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예. 또 이제 취임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 인수위가 7월 20일까지인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때까지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인수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진료 후불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타스크포스를 만들고 전문가들을 예. 만나고 있고요. 또 이 지금 묘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청년 창업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이 일억농부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제가 갖고 있는 전략적 방향에 입각한 사람들을 모으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예. 명예도지사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정말 금쪽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 개혁이라는 것이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한 것이어서 방향은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제 일변도가 아닌 그런 삶의 질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 몇 가지 공약들은 또 새로운 네.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속도감 있게 밀고 감으로써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동안 정치하면서 국회의원 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말이 네. 좀 검토해봐. 좀 우리 생각해보자. 네. 그 신중한 그런 성격이어서 예,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right now. 그럴 때 누가 win now라고 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결정해줘야겠다. 그리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결정해주고 그다음에 수정할 건 그다음에 결정해야 되지 좀 생각해보자더니 검토해보자라는 것은 실제로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취임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 네네. 그 도 공무원들이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취임식 그런 거 거품 다 빼고 뭐 무슨 돈 쓰지 말고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했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인수위에 있는 그 교수님 또 영화 전공하신 교수님이 우리 지금 충청북도를 알리는 그런 기회인데 AGS도 많이 오고 유튜브도 볼 것이고 방송도 볼 것인데 네. 이거를 좀 이벤트를 해야 되지 않냐. 당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충북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대청호수. 네. 대청호수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문희문화재단인가요? 그 이름을 네네. 제가 지금 정확히 문희문화재단지. 모르겠어요. 예. 문희마을이 이렇게 수몰되면서 거기 돌을 가져다 놓고 집도 옮겨놓고 한 그 공간, 그 잔디밭. 거기서 이제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초대해서 대청호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호수관광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 호수관광 르네상스를 하자는 선포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도민이 화합해서 지금 충북도를 변방에서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시작한다 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취임식을 하자 그래서 그걸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이 조금 짧았기 때문에 바꿨는데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고 시작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충북호의 선장이 되시니까 국회의원 때와는 또 다르게 속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조가 또 많이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요거 하나만 좀 구체적인 사안인데요. 콕 집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종 지사의 그 역점사업 주창한 역시 뭐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이게 결국은 폐지될 운명에 놓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어떤 최근에 입장이신지, 그 예. 도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그 무예 마스터에 관한 그 입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금 보류된 건지 폐지된 건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고 네. 또 무예 마스터의 총회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해산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시종 지사님을 이제 조만간 우리가 이제 제가 뵙게 되는데 부부동반을 뵙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네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좀 더 들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인수위에도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폐기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걸 유지하거나 거기에다 힘을 쏟기가 어려운 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도 이제 인수위 구성 말씀하시면서 조금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이제 또 임명권을 갖고 계신 돈의 출자 뭐 그런 출연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제 인사 철학, 인사 기준이랄까요? 이런 것들 좀 밝혀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하시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네요. 조금 제가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저만 생각하다 보니까 같이 고생한 분들, 연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소홀히 해서 정치가 좀 옹색해졌다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잘 챙기지 않는다 그런 생각인데 자기 사람을 자꾸 챙기다 보면 그것이 계파가 되고 네네. 또 그것이 그 무슨 나 이 청주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있는데 맹주론 같은 걸 네네.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누구 어떤 사람도 맹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봉건 시대에 무슨 성주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각 그 구성원들이 굉장히 그 뭐가 평등화되어 있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서 능력 있는 사람 발탁되는 그런 시절인데 누가 끌어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서 적재적소가 돼야 되고 그거를 자기 사람을 끌어다 쓰면서 무능력한 사람을 갖다 앉히면서 그 도민은 따라와라 할 때 도민들이 그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 발탁해야 되지만 그런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 우겨 넣는 일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난 정권과 제가 계파 정치, 패권 정치, 뭐 진영 논리, 캠코더 이런 걸 반대해놓고 내가 그런 일을 하면 네.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걸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좋은 분을 좀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추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 분을 좋은 곳에 배치해서 좋은 역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네. 저에 대한 무슨 충성심이라든지 뭐 맹종이라 그건 절대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가야 될 길이 멀고 네. 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들 발탁해서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밝히신 대로 개파, 뭐 패권 맹주가 되겠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지금 단호하게 추방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처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치하게 돼서 행복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충북의 사정을 또 좀 잘 알고 있는 전문 보좌진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계획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절대적으로 이제 1차적은 공무원들이고요. 공무원들의 도움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네. 그리고 충북 안에서 인재를 많이 써야 되겠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길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 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기회를 줘야 또 이렇게 사람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도 안에서의 인물을 키우고 곳곳에 지금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도정으로 끌고 오는가. 지금 이미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나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관광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저와 같이 그런 개혁적인 생각, 저보다 더 나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도 안에. 그런 분들을 찾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산속에 박혀 있지 않도록 그분들이 조금은 시간을 내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야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10배, 20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참 흥분되는 일인데 지금 카이스트와 충북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와 그 병원 수립 문제를 조금 더 밀고 가면 네. 전 세계 최고의 연구소와 최고의 병원이 여기에 오기로 돼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한테 기회가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것이 가능한가를 지금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학생들과 중국의 자본이 미국 대학을 지탱해 주던 네네. 그 세계적인 대학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실험을 할 수 있는 학생이 없는 것입니다. 연구자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로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카이스트 같은 대학은 어떻게 보느냐면 전 세계에서 볼 때는 대학이나 연구자도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이 나라가 반도체를 갖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 자동차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예. 배터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5G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바이든이 그 반도체 패드를 들고 한국을 네네. 지명하고 들어오시자마자 한국에 그 삼성 반도체 예. 평택 공장 가셨다가 가실 때는 현대자동차 들렸다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제조업과 전통 산업을 우리는 갖고 있고 그들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북대학과 카이스트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인구가 지금 줄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과학자들이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대학이 우리 그 우성과 결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걸 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송이 뭐 다른 데보다 좀 나은 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북도가 예.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이 되고 희귀병 치료는 물론이고 이런 생명과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메카가 될 수 있는 절실호기의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그 구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대한 구상을 해야 되고 뭔가 조금 뭐 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땅을 이제 뭐 한 100만 평이 될지 30만 평이 될지 이런 그 세계적인 그 대학 캠퍼스가 있는 그런 거를 만든다고 할 때 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우선 취임하면은 한 10억쯤 좀 우리가 도에서 어디서 돈을 꿔서라도 10억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서울대학병원, 연세대학병원, 그다음에 충북대학병원, 이 중심은 충북대학병원 항상 우리가 중심에 해야 되는 거고요. 카이스트 이렇게 결합하는 공동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병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희귀병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난치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병원을 구상하고 교육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하는 프로젝트를 바로 시작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해나갈 생각으로 있고 카이스트 총장님하고도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일을 우선 시작하면서 공동으로 해보니까 충북대에게 이것이 정말 피해가 되는지 충북대가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되는지 그것이 결론 날 것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땅을 이렇게 내놓고 투자를 하는데 카이스트에 좋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북대가 발전해야 되고 우리 충북이 발전해야 되고 충북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저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세계 정세 속에서 기회를 놓칠까봐 마음이 급하신 게 막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 꿈이 그야말로 로드맵이 잘 만들어져서 길이 만들어지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요 질문 좀 여쭙겠습니다. 좀 충청권 전체적으로 넓혀보면 대전, 세종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단체장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도 이제 변화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충청권으로 나오는 또 소식들, 뉴스들이 굵직한 것들이 있죠. 충청권 메가시티 사업이라든지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뭐 이런 화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그동안 추진됐던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사업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위기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청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은행으로서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행,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부실화된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메가시티 구상 같은 것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면서 우리 충북도가 그런 흑진주가 되면 그 주변이 이쪽으로 지금 몰려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교육 인프라가 망가지고 만약에 문화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네. 이쪽의 인력과 자본이 저쪽으로 저 세종시로 빨려나가고 네네. 천안시로 빨려나가고 이렇게 빨려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면서 해야 된다는 네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당선인이 되셨는데 사실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는 내 편, 네 편이 아니고 우리는 원팀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저는 좀 남는데요. 이제 갈등과 대립 대신에 어떻게 하면 좀 화합해서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우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을 우군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이 충청북도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개혁의 주체로 세워야 되겠다. 네네. 우리 아군으로 만들어 그들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들을 우선 우리 편으로 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지사가 된 순간에는 좀 당연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주당의 의원들과 민주당의 그 뭐 도의원도 있고 뭐 시의원도 있고 또 국회의원도 있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을 우리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정당을 달리하긴 했지만 그분들이 우리 충북도의 발전에는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수영 지사의 또 장점이나 또 인맥이나 경험 같은 것도 다 수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의 발전 말고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으로 돌리고 네. 도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모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반쪽만 가지고는 개혁하고 성공할 수 없는 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구가 작고 또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하니까 네. 우선 사람을 통합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유태인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인이 2천만도 안 되는 그런 국민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충북도민이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탕평하고 제가 좀 더 그 자세를 낮추고 그분들을 받아들일 때 그게 가능한 일이지, 겉으로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같이 하자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원래 좀 그 용렬하기도 하고 비전도 좀 작고 그런 속도 그렇게 큰 분은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러나 지금 이 급한 상황에서는 이거를 다 네.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뭐 충북의 그야말로 미래를 그려나가시면서 눈이 반짝반짝 힘 있는 말씀들을 쭉 들었는데요. 김영환 당선인께서 그리는 충북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여기다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누구는 뭐 여기서 뭐 2번 해라, 4번 해라, 3번 해라, 뭐 재선을 위해서 뛰라, 그런 생각은 전혀 저는 갖고 있지 않고 4년의 기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충청북도를 그런 개혁과 혁신의 그런 그 도로 만들고, 그래서 2가지 조건이 나중에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기업인들이 충청도 가서 기업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네네. 만들어야겠다. 또 하나는 젊은이들이 충청도에 가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창업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다 달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우여곡절 파란만장 뭐 천신만고 끝에 이 고향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상처도 많고 약점도 많고 또 부족한 것도 많은 사람이지만 충북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는 그 생각은 지금 아주 절실하고 강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충북도를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도에 태어났고 너무나 문화와 역사 향기가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생에서의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충북도민이라는 것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방에 서서 제일 어렵고 굳은 일들을 해나갈 생각으로 있다. 그것을 믿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충북호에 새로운 선장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는 당선인에서 지사로 호칭도 바뀌어 나갈 텐데요. 모쪼록 오늘 눈이 반짝반짝하시면서 힘있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야말로 충청북도와 미래의 또 운명을 위해서 그런 비전들, 전략들이 잘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MBC 충북 특별대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